자, 오늘은 코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피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흔하게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주 흘리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코피가 나는 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어떤 병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코피가 나는 원인은 코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벽이 좀 약해집니다. 우리 코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나쁜 놈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여기에 잘 분포가 되게 그렇게 이제 혈관이 많이 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코 안쪽에 미세한 이제 약한 혈관, 모세혈관 뭉치가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코피가 나면은 주로 이제 그쪽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 혈관벽이 약해져요. 근데 감기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재채기도 나오지만 코가 막 간질간질하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꾸 코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데 그 약한 혈관을 툭 건드리게 되면 이게 터져서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나 알레르기 같이 코 혈관이 확장되고 코가 간질간질해질 수 있는 병이 있을 때 잘 터진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외상,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싸움하다 보면 퍽 코를 막고 이제 코피 나면은 엥 울고 이제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외상에 의해서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코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코피가 잘 납니다. 그래서 코는 항상 축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코 점막이 건강한데, 이게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병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코피도 잘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극적인 연기, 우리가 화재 났을 때 막 이제 자극적인 연기를 들이마시면 코피가 막 터지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연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코 내부의 구조가 좀 비정상적이라서 코피가 더 잘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건 이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용종 아시죠?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을 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막이 생기는 일종의 혹이죠. 코 속도 점막이기 때문에 그 점막에서 용종, 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점막보다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피가 잘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산소 치료를 받았다든지 코 속에 약물을 오래 투여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코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코피 치료만큼 정말 민간요법, 잘못된 민간요법, 잘못된 상식이 많은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코피가 날 때 해라와 하지 마라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해라는 꼭 해주시고 하지 마라는 절대 하지 마세요. 먼저 해라입니다. 해라. 첫 번째는 침착해라. 침착해야 됩니다. 코피가 난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무섭긴 하지만 심각하지 않다. 코피가 나서 죽는 사람은 없다. 심각하지 않다. 이걸 명심하시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누워서 코피를 흘렸다 그러면 빨리 앉히세요. 앉아있거나 선 상태로 코피를 흘리고 있다 그럼 그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겁니다. 가만히 두고 제발 머리 이렇게 하늘로 하지 마시고 고개는 앞으로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앞으로 기울여야 코피가 밖으로 흘러요. 이렇게 하면은 코피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도로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세 번째는 이제 지혈을 시키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코를 잡는데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 이 코에 딱딱한 뼈 부분 있죠? 여기를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 피가 나는 게 아니에요. 피는 요 말랑말랑한데 요 안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때 여기 딱딱한 데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두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는 겁니다. 이 말랑말랑한 데를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요 말랑말랑한 데를 이렇게 꽉 잡아주시는 겁니다. 얼마 동안? 10분 동안.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애는 막 답답하다고 난리칠 거예요. 그래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10분 동안 애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꽉 단단히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잘못하는 게, 잡고 있다가 이제 멎었나 하고 손을 떼요. 그럼 또 코뼈가 콱 갈라요. 그럼 다시 딱 잡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멈췄나 하고 또 떼요. 그럼 콱 갈라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10분 동안 단단히 잡고 계시는 겁니다. 꽉. 아시겠죠? 떼보지 마시고. 밥이 뜸 들었나 자꾸 뚜껑 열어보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 멎었나 하고 자꾸 손 떼지 마시고 10분 동안은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혈액이 응고가 되면서 그 혈관을 막아줘야 되는데 응고가 안 돼요. 이게 풀면은 또 피가 칼칼 나오니까 응고되다가 말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10분 동안은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10분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손을 살짝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피가 계속 나온다? 그럼 다시 잡아요. 다시 10분 동안 꾹 잡고 있다가 떼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멈춰요. 만약에 아주 드물게 이런 방법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멎지 않는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더 이상 오래 출혈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동안도 코는 잡고 계셔야 돼요. 피가 흐르게 그냥 줄줄 흐르게 이제 두는 게 아니라 일단 코를 꽉 잡고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지 말랍니다. 이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첫 번째, 허둥지둥 하지 마라. 피를 보니까 엄마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한단 말이죠. 엄마가 당황하잖아요. 그럼 애는 더 불안합니다.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코피가 더 나죠. 울면은 눈물이 코로 나오면서 코에 이제 피가 응고되는 걸 오히려 방해해요. 그래서 더 코피가 막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겁먹게 하지 말고 부모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항상 침착하게, 속으로는 막 너무 무섭고 당황하더라도 겉으로 아이가 보기에는 침착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고개 한 다음에 여기를 빵빵빵빵빵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코피가 이렇게 해서 기도로 넘어가면은 정말 질식이 될 수도 있고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코에다가 휴지를 쑤셔 넣거나 아니면 꺼즈 같은 거를 쑤셔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쑤셔 넣어서 압력으로 이렇게 출혈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그게 꺼즈나 그 휴지를 집어넣으면 피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꺼즈나 휴지가 피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흐르지 않고 또 그게 뒤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전혀 코피를 멈추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쑤셔 넣지 말고 손으로 지혈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늦게 발견했어.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리고 지금도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 이 상황이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코로 안 나오고 입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토해낸다. 이거는 뭐냐 하면 코피가 이미 뒤로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갔든지 아니면 식도를 통해 가지고 위에 많이 이렇게 넘어갔든지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이 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고 이미 기도로도 좀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코가 막히고 콧물과 함께 코피를 많이 흐른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모세혈관 뭉치가 요 코 안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선천적으로 이게 굉장히 약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코감기가 걸거나 아니면 코감기가 없어도 코를 조금만 건드려도 코피가 펑펑 터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비정상적으로 약한 혈관 뭉치를 약물로 지져서 그걸 막아버리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만성적으로 코가 막히면서 코피를 자주 흘린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혈관 뭉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평소보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창백해요. 그러면 식은땀을 막 흘려요. 아니면 애가 정신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쇼크가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건 이미 쇼크가 왔다는 걸 의미하고, 그건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가 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빨리 응급조치를 안 하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창백하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린다, 애가 의식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 빨리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코피가 자주 나는 애들을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해주려면 생리식염수를 매일 코 속에다 넣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코가 건조할수록 코피가 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매일 코 속에다가 이렇게 한두 방울씩 넣어주는 거죠. 그거로도 안 되면 바셀린 연고 있잖아요. 바셀린 연고가 이제 제일 보습력도 좋으면서 자극이 없거든요. 면봉에 살짝 묻혀서 코 안쪽에 이제 바셀린 연고를 살짝 발라주는 거죠. 또 건조한 걸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써주시고, 가습기는 얼굴 쪽에 틀어주고 찬물을 넣은 초음파 가습기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코를 자꾸 쑤시는 습관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습관을 이제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 피가 나고 아까의 그런 지혈 방법으로도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출혈성 질환이 기저질환이죠. 출혈성 질환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피 검사를 해서 얘가 어떤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